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을 이제 기소청으로 기소와 사법 통제를 중심으로 한 원래 검찰의 모습으로 돌리는 김승현 원내대표께서 기소도를 검찰에 따로 두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의미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검찰개혁 TF에서 논의를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검찰로 발전하도록 개혁을 지속해야겠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죠. 검찰개혁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당장 실행해야 하는데요. 또 이번에 정직 효력 정지 결정된 윤석열 청장에 대한 징계와 처벌도 다시 강행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다시 징계 절차를 밟는 것과 동시에 검찰청장 탄핵안도 발의하는 등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리고 윤 청장이 저지른 불법적 행위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사안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반드시 같은 일은 또 반복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저들은 법 기술자입니다. 일반인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법 구태타라는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런 판례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데요. 이게 또 하나의 사례로 법 기술자들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탈출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의 업무 복귀와는 별개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공수처 출범도 우여곡절 끝에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장의 지휘권도 제한하는 등의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공수처의 내년 초 출범이 가시화되는데요. 여기에 새해부터 검찰이 거액의 뇌물사건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은 일정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핵심은 검찰이 기소에 집중하게 하는 것, 크게 두 방안이 거론됩니다.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에서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안인데요. 6대 범죄도 모두 경찰이나 제3의 기구로 넘기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찰청장의 지휘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규정된 검찰청장의 지휘권 범위를 특정해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검찰청장이 지금은 사건 배당을 바꾸거나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어 지휘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민주당은 기존의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해 이 같은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6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당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긴급회의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소유지권만 갖게 하는 기소청 추진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는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치안은 경찰청, 공소유지는 검찰청, 기소는 기소청, 이렇게 4개의 기구로 완전 분리해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판 배심원제 추진, 수사 재판 과정 모두 공개, 판결문, 기소장, 공소장, 불기소 사유서 등 모든 문서 공개를 입법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부디 이게 사실이면 빠르게 입법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180석을 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처럼 일다운 일을 하는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더 브리핑 대표 기자인 고일석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병석 국회의장을 저격했습니다. 현재 윤석열이 벌이는 사법 구태타가 모두 공수처가 늦어진 데서 출발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박 의장이 그토록 강조한 그 알량한 협치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지적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한데요. 민주당 180석 의석의 힘을 가로막는데 박 의장의 협치 노름도 크게 기여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박병석 의장을 향해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알아두시기 바라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린 사건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가족과 측근 사건이고 징계를 거쳐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중대성을 인정한 3가지 혐의 중 2건이 한동훈 사건 관련이었소. 이들 모두 공수처가 늦어도 정기국회 이전에 출범했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일이었소. 당신 협치 타령하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추천위 소집, 재소집까지 질질 늘어놓는 바람에 아직도 공수처는 그냥 그대로고 그 바람에 윤석열이 가족사건, 측근사건 끼고 돌게 된 거요.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했다면 윤석열이 가족사건, 측근사건 끼고 돌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릴 일도 징계를 내릴 일도 법원까지 끌고 갈 일도 없었을 거요라며 박 의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이 뭐 그리 대단한 자리라고 그 위세 부리느라 대통령의 거듭된 당부를 쌩까버리고 야당 발목 잡기 다 들어주고 자빠져 있는 야당 일부로 불러다가 북돋아주면서 발목 잡기 시키고 하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이나 당이나 장관이나 이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 것이란 말이오. 대통령이 사과할 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당신은 인간도 아니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달의 최소한 80% 90%는 당신 책임이오. 나이 많이 처먹고 국회의원 오래 많이 해먹었다고 똑똑하고 현명한 것이 아니오. 앞으로 제발 주제를 알고 협치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국회가 제 할 일 똑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에나 신경 쓰기 바라오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속이 후련할 수 있나 싶은데요. 400% 공감에 또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박병석 의장의 협치 타령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누구 좋으라고 말끝마다 협치인가요? 협치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